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기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가을, 명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느 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인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환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 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에 일간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6월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토였는데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일단은 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가 있어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만 그 땅에 씨앗을 심든 나무를 심든 땅이 비옥해야지만 나무라든가 풀이 잘 자랄 수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기후 자체는 신월부터 입추가 되면서부터 신월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로 백로가 되면서 6월로 넘어서부터 기후는 어떻게 됩니까? 기후가 작고 점차 하강하죠. 서늘해지고 오싹해지고 이제 뭐 수월 가가지고 입동 다가오면 그때는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차가워지죠. 그래서 6월에 무토든 6월에 기토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차가워지면 생기생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 자체가 존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집안에 금두꺼비가 겁나게 많아도 억수로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거 누가 쓸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그 돈을 쓸 때 내 돈인 것이지 은행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분들 뭐합니까? 사고친 아들이 다 해먹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뭐 아는 사람이 또 빌려갔는데 또 안 갚고요. 그러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것이죠. 6월에 기토, 6월에 무토는 일단 나 스스로가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봐서 일간 기토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금왕절에 엄숙한 숙살 기운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인성인 화가 되는 것이고 이때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병화를 얻으면 토를 갖다 생조해주고 금을 갖다 억제해주고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 물론 금을 억제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숙사기를 좀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뭐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써 세 가지의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6월의 무토, 6월의 기토는 화를 얻은 사주하고 화를 얻지 못한 사주하고는 천차만별. 특히나 음년 같은 경우 올해가 개미년이잖아요. 음년 같은 경우 여명의 경우 화가 없다. 이거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이렇게 기토 생조해주고 조후해주고 금을 억제해준 연후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준다. 신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령 자체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수가 별도로 없어도 먹고 사는 지정이 없겠지만은 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만 순수하게 있죠. 이 신월 같은 게 임수가 장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임개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마른 땅 한전이다. 한전 가물 한자에다가 밭전자 가문 밭이 되죠. 이 가문밭에 보시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6월에 기토 또한 병화 개수를 떠나서 용신충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고요. 자,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사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일간의 특성을 모른다, 월령의 특성을 모른다, 그럼 사주 볼 줄 모른다,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간과 월령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생극제와 형충 해합 또는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격국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에서 가장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화가 왕하면 수가 용신, 금이 희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가 왕하면은 토가 용신, 화가 희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용신, 또 목이 희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용신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격국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국을 알기 위해서는 사주의 틀을 아는 것,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아는 것, 역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격국 용신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즉 음토가 금을 받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토생금, 일간이 기토 내가 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니까 생아자가 아니라 아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생자는 육신으로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요.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식을 식상으로 보고 남자는 관성으로 보기 때문에, 식상은 여자한테는 자식, 남자한테는 내 부하 직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말, 내가 표현하는 행동, 나의 창작물, 소설이라든가 내가 춤을 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림 같은 것들,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 나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등등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이 세력이 있고 일간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석학이라고 하죠. 아주 총명한 그러한 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물론 아인슈타인 사주를 제가 못 봤지만은 그렇게 아주 총명한 대학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자가 식상이 너무 왕해서 너무 기가 세면 남편이 무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자 식상 왕한 걸 좋게 보진 않지만은, 요즘 세상에서는 여자도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하고, 그 다음에 관성도 세력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식상이 왕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관성을 이렇게 극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상이 왕한테 관성이 왕하다, 그럼 약하다 그러면 대반 남편 덕은 별무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어떻게 좀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식상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왕하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겠다. 음대염, 양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식상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무토 6월이 태어났죠. 양대 음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데, 오늘은 음토가 음금을 갖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입니다. 금이 6월에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6월이죠. 반면에 토는 신월, 6월은 금이 왕하기도 하지만은 신월 같은 경우에는 토는 병지가 되고요. 6월은 사지가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신약한데 식상이 굉장히 왕하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식상의 기운이 설기하죠. 설기가 적당한 게 아니라 설기 태과하다 또는 설기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식상의 설기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거는 수기유행이라는 말을 써요. 수기유행. 그래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바깥으로 표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기유행이고, 설기과다 설기태과는 쉽게 말하면 몸이 약한데 자꾸 설사 비질비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현이 좀 더럽긴 하지만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보다는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약한 일간이 왕한 식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치와와 한 마리가 새끼 10마리 낳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은 치와가
새끼 한두 마리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많이 때려 나눠 보면 큰일 나죠. 그게 대가 설기가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왕한 일간은 반드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있으면 일간만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을 갖다가 억제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끔 이제 여성분 산모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산모가 약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산모가 또 건강하지만은 뭐 쌍둥이를 낳거나 세 쌍둥이를 낳게 되면은 산모 혼자서 그 아기들을 다 감당하기 어렵죠. 그럼 뭐예요? 친정 엄마가 오셔가지고 내 딸 미역국 끓여주고, 그 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관리하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와간 경우 인성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 상관 폐인의 개념, 물론 생관 아니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거 기토일간에서 일간을 본 친정 엄마가 해당이 될 것이고, 일간 입장에서 식상은 나의 자식이죠. 일간이 약한데 자식이 너무 세면은 엄마가 와서 딸 미역국 끓여주고 손자 손녀 이렇게 챙기는 것과 같다. 화급금에서 애들을 관리시켜주고, 그다음에 화생토에서 일간 기토 내 딸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6월의 무토도 마찬가지였고요. 6월의 기토 또한 마찬가지로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인성을 얻어서 개수가 생왕해졌다, 생기를 띠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6월에 기토가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을 얻었습니다. 6월에 묘 이렇게 있으니까 묘유충이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연재 진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묘유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충중 봉합이라고 합니다. 충이 되지 않고 합부함으로 인해서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라도 술토가 왔을 때는, 술토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요 진술충이 일어나면서 이 진유합금이 풀리죠. 그러면 묘유충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아기는 특히 예를 들어 아들이면은 바로 유에서 수로 넘어가죠. 바로 갑술 때 진술충이 일어나는 거, 요거를 꼭 감안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국 자체에서는 묘유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연간의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기토를 윤택하기는 하지만 4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역시나 화가 없다. 가을에 비는 왔는데 화가 없어서 음습해져 있다. 간목이 또 기토를 이렇게 극하려고 하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이라 좋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명 같으면 뭐예요? 내가 너무 약한데, 6월에 내가 약한데 관살은 왕하죠. 이 간목은 진의 뿌리, 묘의 뿌리, 개수의 생을 받죠. 남편이 너무 엄격하거나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거나 또는 남편이 너무 드세거나 해서 일간 기토가 남편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다? 뭐가 와야 된다? 엄마가 와서 이서방 그러면 되겠나? 정서방 그러면 되겠나?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갖다가 좀 내 딸 좀 이뻐해 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기토가 그래도 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론은 뭐다? 6월의 기토는 엄마가 필요하다. 인성 편인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볼까요? 화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화가 있는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 화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화를 보고 있는 것, 기사한 경우가 이렇게 또 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력이 큰 것은 병화가 청하에 투출된 것이 공력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인 정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일간 기토가 이것도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일간 기토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일간은 약한데 그냥 엄마 인성인 화가 나를 도와주는 것 정도죠. 일간이 능력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그리고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공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정묘시 병인시는 역시나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좋겠고, 또 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사시 또는 경오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장점과 단점을 놓고 봤을 때, 장점은 일간 기토가 기사 경우시는 사화, 오에 일간 기토가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금이 투출되고 기토가 투출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병화 인성이 청하에 투출되는 것도 저는 좋게 봅니다만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이제 기사하고 경우시 정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병인시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정도 고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겠고요. 오늘 중에서 또 이제 좀 좋지 않은 생시를 본다라면 계유시. 요거는 요렇게는 진유학금이 되기 때문에 묘유충이 안 되지만, 요거는 요렇게 묘유충이 되니까 요거 좋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왕절에 다시 금을 받습니다. 이거 뭐 묘시 남아 뭐 이런 거 굳이 따져가면서 좋은애 나쁜애 그런 걸 보지 마시고요. 전체 틀을 봤을 때 이렇게 임신시로 정해져 버리면 사주 원국에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일간 기토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업조, 간신히 여기 진의 뿌리 하나 간신히 두고 있는 것인데, 다 식재관이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운이라도 바로 화토 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갑술대운데 진술충이지만 토가 왕이지니까 이거 나쁘지 않겠지만은, 을의 병자대운 이럴 때는 매우 힘들죠. 정축대운 때 뭐 축토의 도움을 받지만은 바로 또 무인기묘 모광절 때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만약에 임신계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명 같은 경우는 임신대운만 좀 한번 잘 버텨보면 그래도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닥 뭐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한창 공부하고 건강히 뛰어놀아야 될 그 시점에 이게 임신대운이 썩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이 보다 초년 운이 좀 좋아져야 되고,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을의 병자대운 이렇게 한습한 지지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국의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을의 진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 입장에서 을목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토가 을목을 보는 것은 뭐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인정묘, 기사, 경우 이 정도에서 선택하되, 천간의 병정화가 좋으면 병인시 그래도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기사시 경호시인데, 뭐 경호시를 또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기사시, 뭐 그거 크게 뭐 중간에 개수가 껴있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돌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 경호시 이렇게 보겠는데, 저라면 뭐 경호시 기사보다는 경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경우 기사 또는 병인 정묘가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라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묘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정화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생하는 것도 아니고, 정화는 반드시 감목의 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화 자체도 일간도 뿌리가 없는데 정화 자체도 뿌리가 없다, 인성이 뿌리가 없다,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병인 기사 경우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